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월세 매물이 줄었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요.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값 상승했다. 문정부 들어서 40% 넘게 상승. 집값은 얼마나 올랐죠? 집값은 이렇게 두 배 정도 올랐다가 두 배 정도 올랐나요? 전세가는 요렇게 요거 좀 잘못됐네요. 요렇게 되고 전세가가 이쯤에 머물렀다면 오히려 이 정도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가가 따라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갭이 더 벌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어요. 전세가율이 더 낮아졌다. 전세가가 이렇게 높았다. 결국 임대차 3법을 손대기 위해서 나오는 뉴스인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이후로 매물이 급감했다. 또 여기 뉴스를 하나 보시면요. 양도세 중과, 제가 요거 비슷합니다. 제 생각도 요거랑 비슷해요. 양도세 중과가 풀리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한다. 전월세 매물이 동시에 감소한다. 근데 매물은 회수되지 않아요. 서울 지역도 그렇고 서울에 한 전월세, 매매 전월세 합치면 한 10만 개쯤 나와 있나요? 매물이? 그중에서 지금 한 9만 5천 개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는데 매매를 위한 매물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전월세는 확연히 줄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다음에 7월달, 8월달 돼서 전세가를 많이 받으려고 걷어들일까요? 전세를 걷어들이면서 3개월, 4개월 그렇게 텀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게 팔기 위해서 걷어들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매물 급감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고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잘못된 진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 부산도 지금 연중 최고치. 최근 3년 여기 허위 매물 요때부터 그만해라 해놓고 9월 21일경 언젠가요? 요맘때쯤 되면은 허위 매물이 이제 사라졌어요. 요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3년을 봤을 때는 순수하게 매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고치다. 부산 매도 물량 지금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어요.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른다면서요. 안 팔아야 되는데 집값이 오른데 근데 왜 매물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결국 세금이죠. 세금, 보유세 부담되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세금 줄어들 기미는 잘 안 보여. 그러면은 결국 좀 못난이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면 그중에 못난이부터 정리를 해나가야지. 왜 지금 똘똘한 한 채 프레임 때문에 무조건 비싼 거 들고 있어야지. 막 10억짜리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 한 20% 떨어지면 8억으로 한 2억 떨어져요. 근데 한 5억짜리 들고 있다가 한 20% 떨어지면은 그래도 한 4억 이상은 유지해요. 얘는 1억 떨어지고 얘는 2억이 떨어져요. 그럼 얘가 좀 더 아프거든요. 사실 들고 있어 보면 얘가 더 아파요.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똘똘한 한 채가 더 아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세뇌되어 있어요. 무조건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오를 때 더 많이 먹는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을 전혀 돌릴 생각이 없어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얘 하나 임대를 줘놔봐야 보유세로 인해서 종부세, 재산세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모양새로 가고 있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놔요. 집값은 오른다고 앞에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뒤로는 매물을 내놓는다. 자, 임대차 3법 이후에 요때도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나면은 심할 때는 전세 매물이 4,000개도 안 됐어요. 4,000개도 안 됐던 물건이 임대차 3법 이후로 매물이 증가했어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년 말 9,080개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현재 9,090개. 매물이 지금 근래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아무튼 줄어들기 전까지 따지고 보면 거의 10,000개에 육박했거든요. 4,000개 선까지 떨어졌던 매물이 10,000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월세가 줄어들었다고요? 아니죠. 매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뭔가 지금 잘못 진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아무튼 시장 요렇게 2020년 전세 매물이 한 4,000개 정도 정말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면은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000개에 상당하는 매물이 얼마나 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봐야 정말 7,000개, 정말 최악의 7,000개 상황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전월세 상황 그렇게 많이 전월세가 부족해서 가격을 밀어 올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좀 감소하는 모양새. 지금 아무튼 전월세 내놓을 바에야 그냥 팔고 말지. 이런 분위기 같아요. 임대 매물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3법 이후로는 한참 증가해도 한참 증가한 모양새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많이 신고됐어요. 평상시에 한 68개, 한 70개로 잡는다고 봐도 평상시보다는 많은 거래량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신고가 비율도 20% 넘어가서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 좋을 법도 한데 근데 신고가가 영양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튼 신고가 비율은 근래 들어서 제법 높게 나왔다. 3월의 거래량 벌써 2월의 거래량과 근접하고 있다. 2월 거래량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반토막. 지금 여기에서 한 500개 정도 더 늘어나도 반토막이에요. 500개 정도 더 늘어나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반토막. 계속 거래량이 늘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2억 하락, 4억 하락. 그에 반해서 또 3억 상승, 3억 상승, 1억 상승. 요거 두 개 퉁치고 그 다음 것도 살펴보면은 또 몇 가지를 또 퉁치고 나면은 뭐 그래도 하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격 상승한 부분 찾아봤어요. 대형 평형이죠. 일단 국평도 하나 있긴 하네요. 일단 대형 평형들 그동안 거래 공백이 꽤나 길었고 제가 호가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호가로 치자면 호가 아랫부분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래였습니다. 2억 3억 뛰어서 굉장히 많이 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4억 하락했는 거 지난번에도 이 정도 가격 하락한 물건들 삼익빛이 이 정도 하락한 거 나왔는데 그때 2억 하락하고 또 하락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선 많으면 15% 한 20% 정말 심하면 30%까지 하락은 20% 정도 상승률로 치면은 거의 한 40% 되나요? 30-40% 이런 것들 찾아보면 거래 공백이 생각보다 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편하거나 가치를 절상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봐주시면 돼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요거 찾아서 정말 요거 찐으로 많이 올랐는지 아닌지 찐으로 올랐는 거래도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자, 가격 하락, 억 단위의 가격 하락, 요런 게 봉합 수준에 있고, 한 10%, 한 5억짜리가 한 4억 5천에 거래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으로 좀 보이네요. 여기도 한 10% 정도, 3, 4천만 원씩 떨어지는 요런 거래가 많다. 나 요렇게 신고가로 살 바에 조금만 협상이 잘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파는 입장에서는 요 입장을 생각해보고, 조금 몇백만 원 뭐 더 받고, 너무 욕심내는 물건들은 또 잘 안 팔리더라고요. 신고가보다 조금만 욕심 더 내면은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 선,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서 최소한 10% 정도는 신고가에서 한 10% 정도는 할인해서 살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고가는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은 한 10%, 3억 이하 가격대가 제법 선방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건당 거래대금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로 이어지고 있고요. 가격대별 거래량, 3월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싼 것들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 제가 대구 방송 예전에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다주택자 막 던지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달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던데 아무튼 싼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 1주택자가 요거 정리하고 신축으로 가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3주택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 종부세 이거 가만히 들고 있어 보니까 장난 아니네 하고 정리한다면 아마 3억 미만짜리 물건을 먼저 던질 확률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팔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 3억 미만의 물건을 구해야 되는 수요자 입장이라면 굳이 높은 가격에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던져야 될 물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빵빵 뜨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좀 납작한 상태에서 2월달보다는 살짝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네요. 거래 비중 8% 정도 선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최근 분양권 거래가 제법 거래가 꽤 일어나지고 있어요. 3월달 거래량을 보더라도 1, 2월보다는 3월달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약간 기대 심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1.5억 하락, 요거 0.8억 하락, 1.6억 하락, 1.6억 하락, 1.5억 하락, 뭐 보합 정도 수준, 0.3억 하락, 뭐 0.25 보합 정도 수준으로 다 보더라도 이 전반적으로 분양권 가격이 힘이 별로 없다. 그 청약 시장도 같이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청약 시장도 힘이 없다. 분양권 시장도 힘을 잃어간다. 그 이유의 수순은 매매가의 하락 그리고 전세가의 하락. 요 현상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전세 거래량은 105건. 전세 거래량은 오늘 많은 편 아니에요. 확실히 3월 이후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신고가 비율은 20% 정도. 요 근래에 한 10%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신고가도 제법 양호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세 거래량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요 부분 한 가지 짚어두시고요.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떨어지는 거래. 요거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갱신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래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8억까지 거래되던 것이 5억이 거래된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에 있었던 전세의 갱신 거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갱신 거래 덕분에 가격이 떨어져요. 임대 가격이 떨어져요. 물론 이거는 갱신뿐만 아니라 금리라든지 주변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고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40%나 폭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 옳지 않다고 보고 차라리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서 올랐다. 하지만 그 집값이 오른 폭만큼 전세가가 올라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올랐으면 갱신의 확률이 높아요. 2천만 원 올려주고 이사 안 가는 게 편하잖아요. 갱신 거래 상당히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나름의 또 메리트는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옮겨 다니면서 이삿짐 비용에 뭐에 이것저것에 수백만 원 날리는 거 그거 전세가 몇 천만 원 올려주는 거나 거의 쌤쌤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로 하락이 더 많고 상승하는 거래 요 끝자리 이렇게 맞춰지는 것들 보면은 갱신 거래일 확률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꼭 5% 아니어도 되고 또 갱신 거래에 대해서 5% 룰 요게 대해서 이 오르는 가격은 5%에 맞춰주면 돼요. 근데 주변에 입주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나는 4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옆에 신축은 전세가 막 3억이 막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기 협상할 때 5%보다 더 떨어뜨려서 갱신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하락에는 제한폭이 없어요. 상승에는 제한폭이 5%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갱신하는 기간이 되면은 내가 이주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고 그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적당히 협상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똑같이 30개를 보여드렸는데 매매가는 2억 후반대, 전세가는 3억 이상. 사자에 대한 욕구보다 차라리 그 돈이면 살 법도 한데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 아무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세 가격도 평균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이나 노란 선을 보면은 이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같이 덩달아 올라갔어요. 그 집값이 약간 조정을 약간 받는 느낌도 있고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둬도 지금은 시장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계속 손을 대려고 하는 의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62건 이 정도면 평상시와 비슷한 거래량 전세 부분을 일부 상세해서 월세 부분에 반영한다고 치면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형태 거의 빨간 선과 거의 맞닿은 형태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평균 월세 가격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보증금도 같이 크게 오르진 않아요. 여기 두 개 나란히 가는 현상. 과거에는 보증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올라요. 반전세로 갈아타야지 하면서. 그리고 월세는 좀 떨어지는 요런 교차되는 요런 흐름에서 지금 왼쪽에 그려놓은 요런 흐름은 나란히 하락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 임대 거래량 3월 현재 2,872건. 전년 동월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